이준석이 추가 징계가 실현이 되나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예, 이 얘기가 어제 오후 제 기억에 4시 반쯤에 국회에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 몇 명이 의원총회가 끝난 상황에서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이제 허심탄회한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마이크가 꺼진 게 아니라 그대로 모 방송사 마이크와 카메라가 그대로 작동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나중에 고스란히 TV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것이죠. 네,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여당의 초선들이 대화가 그대로 노출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요. 네. 사진을 보면은 여기에 제가 아주 낯익은 얼굴들이 몇 사람 보입니다만은 지금 왼쪽에서 두 번째가 유상범 검사 출신 의원이죠. 강원도가 그 지역구인데요. 그리고 오른쪽에 흰 와이셔츠를 입은 그 얼굴이 마스크를 썼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금방 식별이 가능합니다. 최형두 의원입니다. 최형두 경상남도 마산 하포가 지역구인 최형두 의원은 저랑 대학 그 동기입니다. 동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 지금 이제 저 친구는 문화일보의 기자였습니다. 문화일보. 네. 문화일보 기자로 있다가 여러 가지 그런 그 커리어로 지금 국회에 들어가는데 바로 지금 저 장면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얘기는 저렇게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유상범 의원을 제가 따로 얘기를 한 얘기는 유상범 의원이 이준석의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들어갔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막을 알고 있는 것이죠. 네. 속보이는 이슈님, 네. 불편하시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바로 유상범 의원이 상당한 정보에 징계위원회라든가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 안에서 외부의 어떤 그 서류가 어떤 게 들어오고라는 것을 제일 잘 아는 그런 징계위원회였죠. 그러니까 징계위원이니까 저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모인 겁니다. 4명, 5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마이크가 켜준 줄 모르고 추가 징계 가능성이 있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경찰 수사 결과 기소로 판정이 되면은, 기소라는 얘기는 재판에 넘겨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그 이준석을 옥매는 증거, 추가 증거라든가 이런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경찰이 기소를 하는 시점에서 지난번에 당원권 6개월 정지라고 하는 1차 징계에 이어서 추가 징계가 가능하다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온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가 안 오고 그 징계위원으로 있던 유상범 의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야,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로 추가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구나. 지금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모여있는 의원들이 유상범, 최영도 이 두 사람은 제가 얘기를 했죠. 박대수, 이종성, 이런 분들이 모두 발언이 끝난 뒤 바로 비공개 토론을 지금 하는 내용인데, 이게 마이크가 있는 줄 모르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얘기를 한 겁니다. 먼저 최영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진들 중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하자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라고 운을 떼자 유상범 의원이 그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라고 얘기를 이어간 겁니다. 또 최영도 의원인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한다는 것 자체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할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자 유상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직무대행으로 가면 된다. 또 최영도 의원이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은 언제까지로 보고 있냐? 6개월 내내 직무대행을 수행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유상범 의원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 6개월 사이에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나타날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기소가 나오면 징계를 다시 해야 된다. 즉 재징계를 해야 된다. 더 무거운 수준으로 재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에서 성상납이 있었다가 인정되면 어쩔 것인가. 성상납이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이 이준석이 성상납 자체는 지금 3년 전에 8년 전인가요? 8년 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른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성상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성상납이 이렇게 인정이 되면은 그동안의 성상납은 나는 성자도 모른다. 그런데 간 적도 없다라고 완전히 그 발뺌을 한 이준석의 이른바 도덕적 품위, 그다음에 거짓말 이런 것들로 추가 징계가 가능하다라고 유상범은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경찰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성상납이라든가 이런 그 증거가 나오면은 이준석의 그런 도덕성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다시 추가 징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이게 녹음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참여를 했던 유상범 의원이기 때문에 그 내막을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 수사 결과 이준석은 추가 징계를 또 받을 수가 있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이 곧 한 달 안에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될 것이니까 이준석은 6개월 이 직무정지를 6개월 뒤에는 다시 뭐 직무를 돌아온다고 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얘기는 바로 지난주 목요일 7월 7일이죠. 7시에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바로 1시간 전에 6시에 제가 그 변호인으로 있던 김소연 변호사를 지금 이 스튜디오에 초대를 해서 특별 긴급 대담이죠. 아주 따끈따끈한 긴급 대담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꽤 많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 반 동안에 진행을 했던 특별 대담, 아마 여러분들 깜빡해서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그대로 생생한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또 나름대로 이 주제별로 하이라이트를 만들었습니다. 5분 내지 8분 정도로 하이라이트를 6개, 7개로 이렇게 쪼개서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신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만은 김소연 변호사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경찰 쪽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어렵게 받은 그런 그 서류를 보니 거기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여러 개 있더라. 이준석과의 대표직 더 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징계 게임은 사실상 끝난 걸로 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죠. 경찰 수사도 나름대로 면밀하게 진행이 되지만 거기에 경찰로부터 경찰의 많은 그 직보, 이러니까 이런 증거도 있다라고 증언과 이 증거 서류 같은 게 경찰 쪽에 많이 갔다고 김소연 변호사가 이렇게 증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만도 이준석의 어떤 거짓말이라든가 성상납을 받은 적이 추호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 당연히 든다라고 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그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자기는 이준석이 대표 수행을 뿐만이 아니라 당원 축출이라든가 정치 활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한 거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유상범 의원과 김소연 변호사 얘기를 종합을 하면은 이준석의 추가 징계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래서 대표직을 지금은 현재 사고로 인해서 잠시 동안 대표직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제 대표직에서 아웃될 가능성이 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웃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사고가 아니라 권리가 되는 것이죠. 공석이 되는 것입니다. 공석이 되면 어떻을까요? 대표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공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임을 이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당대회가 이렇게 거론이 되고 이른바 조기 전당대회로 이준석의 후임 당대표를 공식적으로 선출하는 그런 단계로 진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준석의 추가 징계 이 사안이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돌출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근님, 양수년님, 홍리주빌님, 비단구두님, 당근님, 샤론님, 그렇군요. 네.
한샤론님께서, 뭐, 한 두 분 정도가, 어제도 그렇습니다. 예, 두 분 정도가 와서, 이른바 저걸 이제 분탕질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진행한 사람들 계속 공격을 하고, 뭐, 하는 얘기를, 어제도 한 두 분 정도가 들어왔는데, 제가, 소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예, 문재인 정부를, 문재인을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무슨 댓글이 사라지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어제 어떤 사람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니까 댓글이 바로바로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이 아시아투데이, 김동훈의 하이파이브는 이런 그 좌파 매체임이 틀림없다라고 한 두세 번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대응을 할까 그러다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진행하는 게 그 좌파 매체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11만 지금 한 4천 분의 구독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방송할 때 작년 9월에 개국할 때 그 얘기는 뭐 분명히 하고 시작을 했죠. 제 정치적인 소신은 저는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너무 아주 골병들게 만드는 그런 사안이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권 교체는 바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런 거를 제가 내세우고 처음부터 방송을 개국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고 제가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 게 아마 트럭으로 해도 수십 트럭은 될 건데 문재인 정부 편에서 제가 방송을 했다고 정말 아주 뜬금없는 얘기를 어제 한 두 분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일요일 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했더니 바로바로 없어지더라라고 했는데, 우리 PD가 어제 그 메시지를 남겼죠. 우리는 그 댓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댓글 관리, 이렇게 댓글 보다가 뭐 불리한 댓글이 나오면 지우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냥 놀고 먹는 직원이 없습니다. 다 자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PD들, 기자들이, 자기 일만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 댓글을, 이렇게, 이상한 댓글을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바로 없어지더라? 글쎄요. 다른 채널에 들어가서 한 거를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전혀 없다는 점, 그러고, 무슨 좌파 방송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방송, 그거는 제가 어제, 그냥,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는 점, 다시 하루가 지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초선들의 대화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그것도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했던 유상범 의원이 동료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발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준석이 6개월 당원권 정지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추가 징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은 이른바 사고로 인한 일시적인 대표직 정지가 아니라 고리 상태에서 조기 전당대회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시아투데이는 공정한 언론입니다 하고서 수풀님이 또 제 말씀을 이렇게 서포트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한샤론님, 양수현님, 제임스님, 구글 자동 삭제인 것 같네요. I love you 님도, 또 해줬습니다. 어제 한 두 분이, 근데 오늘도 또, 같은 분인지는 모르지만 또 두세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걸 이제 우리가, 이 방송용어로 분탕질이라고 합니다. 자꾸 우리의, 이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크게 뭐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당대표, 원내대표가 윤희숙, 나경원 장관으로 내 희망사항입니다. 하늘채 님이 들으셨는데, 원내 윤희숙 의원은 지금 의원이 아닙니다. 서초갑에서 의원직을 내놨으니까 원내대표는 할 수가 없고요. 나경원 장관, 이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고요. 안철수 당대표 이것도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저는 한일채님의 의견에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만나 호두과자님, 아일러브님, 설총만님, 김박사 안녕하세요. 김박사 안녕하세요라고 또 해관님과 대한민국 속보이는 이슈. 김박사 논평은 최고이시지만 다른 건 잘 하시는 게 무엇이 있으신가요? 설정만님이 또 저렇게 가끔씩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 게 제가 이렇게 좀 흥미로워가지고 가급적이는데 근데 뭐 자주는 못 들어오시는 분 같아요. 김박사 논평은 최고이시지만 다른 건 잘하시는 게 무엇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잘하는 게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잘하는 거를 하나 좀, 예,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가다라 이모님, 예. 이준석 대표 반성하고 유학이나 가라? 유학. 글쎄요. 37이니까 뭐, 유학을 가도 충분히 될 나이겠죠? 네. 네이버는 카카오톡을 전부 차단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 차단이라는 게, 글쎄요. 저도 한번 이렇게 우리 스텝진한테 어떤 차단에 대한 그 불만이 가끔씩 들어오는데 저게 어떤 건가를 제가 회의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준석의 사라진 당대표실에 윤석열 사진을 걸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자그마한 뉴스가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준석의 흔적이 당내에서 점점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사라진 당대표실에 이준석 대신에 윤석열 사진을 걸기로 했다. 예, 당대표실과 원내대표실에 사진을 걸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당대표실에는 지금까지 만약에 이렇다면 이준석의 사진을 걸려야 되고 원내대표실에는 어떻습니까? 네, 권성동 사진을 걸려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이 저렇게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가 돼 있으니 차라리 대통령인 윤석열 사진을 걸자라고 하는 그런 그 기조국, 예, 기획조정국이 아닌 건의를 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토해보라. 글쎄요.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당대표실에 윤석열 사진을 건다. 예, 당대표실은 당대표를 이렇게 위한 방안입니까? 거기에 굳이 사진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뭐 이렇게 유신시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당대표실에 당대표의 사진을 건다? 글쎄요, 전두환 노태우 시대도 아니고 저는 뭐 약간 그 철진한 제안 같은데 저기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당대표실에 걷는 것은 더 문제죠. 예, 그러면 대통령을 여기저기에서 칭송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저는 지금 저 아침에 쭉 기사를 보고 이거는 좀 비판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실에 윤석열 사진을 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대표 실의는 당대표만을 이 당대표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사진을 걸 공간은 또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당대표실에도 현재 당대표 사진을 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굳이 저렇게 우리가 유신시대로 돌아가가지고 대통령이라든가 당대표를 이렇게 우러러 바치는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이 사진권은 저렇게 안 하는 게 100번 잘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논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